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저주받은 집 이야기. 이 사건은 1800년대 초 미국 테네시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는 존 벨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넓은 농장을 운영하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크게 문제를 일으킨 적 없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의 집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밤이 되면 집 벽 안쪽에서 무언가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 사각, 사각. 처음에 가족들은 쥐나 작은 동물이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천장에서 무언가 구르는 소리,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 누군가 마루를 천천히 걷는 소리,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집 안에서 속삭임 같은 목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집 안을 살펴봐도 그 소리의 원인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존 벨의 딸 배치는 잠을 자다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족들이 방으로 달려갔을 때 배치는 침대 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누군가 내 머리를 잡아당겼어요. 처음에는 악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밤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배치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분명히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붉은 손자국처럼 보이는 흔적이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그 집은 더 이상 평범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는 배치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불을 빼앗고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밀쳤습니다. 가족들이 그녀를 지키려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 존재는 어디에나 있었고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목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목소리는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존 벨을 향한 적개심은 유난히 강했습니다. 목소리는 그를 조롱했고 모욕했고 때로는 저주했습니다. 존 벨. 그 목소리가 밤마다 들렸습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괴롭힐 것이다. 가족들은 더 이상 이 일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졌고 이상한 집을 확인하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장난이거나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온 사람들 역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벽을 두드리는 소리, 보이지 않는 손길, 그리고 어둠 속에서 들리는 낯선 목소리. 그 존재는 마치 사람들의 반응을 즐기는 것처럼 더 과감하게 움직였습니다. 때로는 찬송가를 따라 부르고, 때로는 설교 내용을 반복하고, 때로는 방문객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존재를 벨 위치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벨 가문을 괴롭히는 마녀. 그 이름은 순식간에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점은 그 존재가 단순히 무섭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벨 위치는 똑똑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했고, 질문에 대답했고, 때로는 미래를 아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존 벨에게만큼은 언제나 악의를 드러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존 벨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는 이유 없이 입이 굳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몸을 가누기 힘들어했습니다. 가족들은 병을 의심했지만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벨 위치의 목소리는 집 안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내가 그를 데려갈 것이다. 가족들은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820년 12월, 존 벨은 집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곁에서 작은 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가 담겨 있는 병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액체를 고양이에게 먹여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러자 고양이는 곧바로 죽었습니다. 그 순간 집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존 벨에게 그것을 먹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존 벨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 날에도 이상한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어디선가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마치 벨 위치가 그의 죽음을 축하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존 벨이 죽은 뒤 벨 위치는 가족에게 잠시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존재는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년 뒤 다시 나타났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초자연 사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벨 위치 사건을 조사했고 책과 영화,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실제 유령 사건이라고 믿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 내부의 갈등이나 마을 사람들의 소문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배치와 존 벨 사이에 있었던 숨겨진 문제들이 괴담의 형태로 남은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테네시주의 작은 농가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저주받은 집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 집과 동굴이 있던 지역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을 다녀온 일부 사람들은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사진 속에 찍힌 정체 모를 그림자, 동굴 안쪽에서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 그리고 밤이 되면 어디선가 들리는 벽을 긁는 소리, 사각, 사각, 사각. 벨 위치 사건은 정말 한 가족을 괴롭힌 악령의 이야기였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두려움과 소문이 만들어낸 미국 최고의 괴담이었을까요? 정답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언젠가 테네시주의 오래된 숲길을 지나게 된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면 절대 대답하지 마세요. 그 목소리는 아직도 벨 가족의 집 근처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